아까파 TV, Let's get it. 조금 더 묵혔다가 공개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공개해도 될 것 같아갖고 공개하렵니다. 개인택시 연합회에서 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개인택시 연합회죠. 개인택시 연합회. 제가 이거를 아마 5월인가 6월쯤 그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조합에서 꼭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받았는데 택시 부재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입니다. 연구기관 여기 있고요. 이거 보기 전에 일단 이 안에 있는 것 자료 중에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부재가 왜 있는가. 이거를 처음부터 또 설명드릴게요. 택시 부재의 법적 근거입니다. 법적 근거. 이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인하입니다. 인하 시도지사가 여객 운송 원활히 사고 서비스를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객 운수 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운송 사업자에게 명할 수가 있다. 뭐예요? 개선명령이에요. 개선명령을 양쪽으로 내릴 수가 있다. 국토부 장관이랑 시도지사가. 그래서 우리 히 드래곤 형님이 괜한 말 한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못할 것 같죠? 합니다. 그래서 뭐 안정 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단 조치 뭐 이런 건데,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부재를 묶는데요. 근데 그거를 오늘 이 자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다 깨 부숴버릴 겁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죠. 여기 차량 정비, 운전자 과로 방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택시 부재를 둘 수 있다. 정기적으로 운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규칙이에요, 규칙.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코로나 질본청에서 딱 내려오죠. 자, 코로나 1, 2, 3, 4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기 많이 걸리는 지역은 4단계 하시고 좀 덜한 곳은 3단계, 좀 덜한 곳은 2단계, 좀 덜한 곳은 1단계 하세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게 있었죠. 자, 이게 남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런 게 있었죠. 뭐 수도권은 4단계, 뭐 수도권은 3단계였는데 뭐 천안만 가면은 뭐 2단계인가? 1단계라서 여기는 나이트 클럽을 갈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원정 뛰시는 분들 있었죠. 수도권은 PC방이 안 돼가지고 조금 더 가갖고 원정 뛰신 분들 계시죠. 뭐 요런 거입니다. 요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재가 3부재가 있고 5부재가 있고 6부재가 있고 뭐 10부재가 있고 필요한 거 갖다 쓰고 있죠. 약간 요런 형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일단 보겠습니다. 택시 부재는 과거 오일 쇼크 시기였던 1973년부터입니다. 1973년에 유류 전략을 위한 정부의 시책과 행정 지시로 실시되어 있다. 유류, 오일 쇼크 때문에 생긴 겁니다. 부재가. 지금 아까 그 규칙이랑은 좀 틀리죠? 그 정비 뭐 서비스 개선 뭐 이런 거 없어요 지금. 그래도 이제 뭐 오일 쇼크 때문에 좀 쉬세요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쭉 갈 수 없으니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때 뭐 머리를 써서 이제 한 게 이제 저기 뭐 차량 정비 및 운전사 과로 방지였는데, 이게 뭐 여기서 뭐 바뀌었다고 합니다. 뭐 유류 절약에서 안전운전 확보와 차량 정비로 막아놨다.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부재는 원래 이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생긴 이유는 끝났고, 법인 택시 면허가 여태까지 감소가 되었다. 왜 감소가 되었을까? 2010년, 그러니까 개인 택시 면허 대수는 늘어났다. 2010년 대비 2021년 현재로 봤을 때는 약 1,500대가 증가했다. 근데 법인 택시 면허 대수는 5,400대가 감소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인 택시는 감소하는 추세고 개인 택시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다들 아실 거예요. 감차 사업은 대부분 법인 택시로만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법인 택시 위주로 이어졌고,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가치가 개인 택시가 좀 남바가 좀 비싸고 법인 택시가 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쪽을 줄이는 게 더 쉬웠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총량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뭘 줄인다고 하면은 법인 택시 줄이는 게 더 쉬웠겠죠. 그래서 아마 법인 택시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개인 택시가 늘어난 거는 정말 부족한 지역, 그런 데만 좀 늘렸던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 택시
남바만 줄어든 게 아니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도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2010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13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7만 5천 명이다. 그래서 5만 5천 명이 감소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과거 11년 동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42.6%가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의 감소 추이는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2020년을 기점으로 확연히 차이가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0년에서 2019년은 연간 운수종사자 감소가 5천 명이었지만 20년 후에는 17,151명, 2021년은 9,766명이라는 과거에 전례 없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감소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19 때 뭐가 생겼죠? 배달이 생긴 게 아니라 배달이 원래 있었는데 배달의 그 출혈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막 돈을 퍼주기 시작했죠. 퍼주기 시작해갖고 택시 하시던 분들이 택시는 안 되니까 코로나19 때는 어차피 택시가 안 됐으니까 다들 배달로 빠졌는데 배달이 워낙에 잘 보니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태까지 자기가 10년을 일해도 뒤도 안 돌아보고 빤스런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챙겨줬기 때문에 배달로 지금 다들 많이 갔고, 그리고 일거리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였고 4차 산업이다 이래가지고 서비스가 향상되는 그런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생겼죠. 쿠팡맨부터 시작해갖고 저거 자가용만 있어도 이제 그 택배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 쿠팡 그것도 할 수 있죠. 네, 그것도 있고 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배달 오토바이 그런 것도 있고 발렛도 요즘에 앱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시급이 한 방에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소득주도 죄송합니다. 정치 발언은 아닙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나오는 바람에 우리나라 시급이 개떡상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개떡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인택시 기사님들은 떡상을 못했죠. 오히려 돈을 산학금을 못 채우면은 자기 월급을 까는 문화가 계속 지속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탈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다른 직업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너무 할 수 있는 직업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정말로 그냥 사지만 멀쩡하면은 고소득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일자리가 너무 많아져서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이탈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돌아오게끔 하려면은 요금을 올려야 된다 이러는데 그렇지가 않죠. 아까 말했던 그런 직업이 없어져야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요금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올려도 산학금은 존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거의 2019년까지는 대략 1,000에서 한 3,000명씩 정도 이렇게 빠졌는데 2020년에는 완전 한 방에 빠졌죠. 17,000명이 그냥 이탈하고 2021년에도 9,700명을 그냥 한 방에 빼버렸습니다. 네, 한 방에 빼버려갖고 지금 법인택시가 사람이 없다. 왜냐? 더 좋은 직업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다 이탈했다. 택시 요금이 낮아서이기도 한데 법인택시 직업보다 훨씬 좋은 직업들이 많이 생겨서 저는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게 있었죠. 아까 안전사고 부재를 묶는 이유가 사고 때문이다. 안전사고, 안전상 그것 때문에 묶어놨다 이러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택시는 부재가 있죠. 법인은 부재가 없습니다. 물론 이거 서울 거 아닙니다. 좀 이따 가져올 거예요 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개인 택시가 현저히 사고율로만 봤을 때는 훨씬 낮습니다. 법인 택시는 어때요? 아직도 높아요. 떨어지고는 있긴 한데 아직 높습니다. 9.1% 대 3.1%예요. 무려 약 3배 정도, 3배 정도 지금 사고율이 엄청나게 차이 나고 있다. 네, 이거는 연령별, 그러니까 나이대별 그 법인 택시 사고 추이인데요. 30대 미만이 14.8%, 30대가 7.8%, 40대가 6.9%, 50대가 7.8%, 65세 미만이 9.6%, 65세 이상이 11.3%. 네, 이렇게 지금 법인 택시 사고율이 나고 있습니다. 자, 개인 택시는 어떨까요? 자, 개인 택시는 30세 미만이
미만이 11.1%. 야, 좀 천천히 밟아라 진짜. 30대는 2.1%, 40대는 2.1%, 50대는 2.3%, 65세 미만은 2.9%, 65세 이상은 3.6%. 그래서 평균적으로 3.1%고 개인 택시가 지금 20대 분들이 좀 사고를 많이 내나 봐요. 네, 작작 밟으세요. 65세 이상보다 지금 사고율이 높습니다. 이러면은 자격유지 검사가 30세 미만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사고율로만 봤을 때는 자격유지 검사를 지금 양쪽으로 보게 지금 생겼죠. 지금 65세 이상이랑 30세 미만 이렇게 지금 보게 생겼습니다. 지금 사고율만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택시 부재에 대해서 뭐 택시 부재는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와의 관계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다. 앞에서도 뭐 설명했다시피 뭐 택시 부재는 법인 택시, 개인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과로 운전이나 장시간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인데 뭐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나와 버렸고요. 그러나 부재가 실시된 사례에서는 법인 택시의 부재가 개인 택시의 부재보다 완화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법인 택시는 6부재나 10부재인 반면에 개인 택시는 3부재나 6부재다. 현재와 같이 법인 택시 운전직 확보율이 대당 1.0에 미치지 못하다면 법인 택시는 부재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개인 택시만 영향을 받게 되어 이 또한 부재 적용의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 간의 형평성을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 차량 대수가 한 대가 있으면은 이게 한 1.5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다 거의 0%대로 가고 있죠. 네, 0.9 이하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재를 두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재의 비현실성. 부재의 목적 중에는 규칙적인 차량 정비를 통한 안전운행의 확보라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현재 차량 제조 기술 등의 발전으로 차량 고장 등 문제는 과거에 비해 훨씬 적어진 상황이며 따라서 현실적 상황에는 차량 정비를 위한 부재 설정 필요성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그렇죠. 지금 차량 정비라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부재가 또 있기도 하죠.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지금 제 차도 지금 거의 40만 가까이 뛰는 소나타인데 고장이 안 납니다. 고장이 안 나요. 고장이 안 나. 고장도 안 나고 카센터가 널렸고 긴급 출동도 많이 하고 진짜 고장이 안 납니다. 차가. 네, 언제 고장 날지 모르겠지만 고장이 안 나요. 옆구리도 심하게 박혀본 적도 있고 뒤에서 심하게 때린 사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장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많이 발달돼 있다. 그래서 계속 법인 택시 기사님들은 그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택시 부재를 묻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택시 이용자의 평이익이 감소가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여기 치킨집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여기 다 치킨집이에요. 여기 다 치킨집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다? 치킨 거리가 되죠. 치킨 거리가 됩니다. 치킨 거리가 되는데 얘가 빠지고 얘가 빠지고 얘가 빠지고 얘가 빠지고 얘가 빠져갖고 3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를 치킨 거리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 치킨 먹으려면 치킨 거리 가야지 하면서 원래 많이 왔던 손님들이 이 가게들이 다 빠지고 3개밖에 안 남으니까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치킨 거리가 아니야. 야, 치킨 먹으려면 딴 데 가도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 이용자 편익이 감소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택시를 타고 싶은데 택시가 점점 없어지는 거야. 그럼 열이 받잖아. 그럼 택시를 안 탄다니까? 택시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택시를 타요. 타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점점. 왜 그러냐면은 여태까지 여러분들 그 주장이 뭐였냐면은 저한테 계속 그 반감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택시가 많아지면은 택시가 망한대. 그런데 택시가 항상 부재가 없었던 곳, 택시 부재가 항상 없었던 곳, 광주나 용인이나 화성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거기 망했나요? 더 잘 되고 있죠? 거기는 항상 부족하대. 택시 부재가 계속 풀려 있는데 가면 갈수록 부족하대. 가면 갈수록. 심지어 증차를 하고 있죠. 그런 데는. 증차를 지금 증차 카드를 이렇게 만지작 거리고 있죠. 용인은 아직 한지 안 한지 모르겠어요. 광주 했죠. 동탄 화성시 아마 조금씩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가 없어지는데 자꾸 공급을 그걸 못 채우면은 이용자 수도 또 떠나요. 근데 택시가 항상 이렇게 확보가 돼 있는 곳은 더 잘 된다고. 그래서 택시 부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택시 이용자의 편익을 크게 감소시켰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 택시가
2020년에 마이너스 17,000명 맞나요? 네, 맞죠. 마이너스 17,000명, 2021년에 9,000명이 빠졌는데 택시 부재는 그대로 냅둬가지고 편익이 감소가 된 거죠. 이러면은 택시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사집니다. 그래서 택시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택시 부재를 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여기 있네요. 서울,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2010년 대비 운수 종사자가 2만 1000명 이상이 감소하여 운수 종사자의 공급과 택시 공급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이분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쭉 나오고 있는데 2010년 4만 1000명이었던 게 2021년에는 2만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만 1300명이 감소가 됐고 2014년 기준으로 16,000명 감소됐습니다. 네. 2014년부터는 확 줄었다는 거죠. 1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확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고, 뭐 부산도 뭐 거의 개작살이 났네요. 거의 뭐 2배로 거의 반토막. 네, 거의 반토막으로 났네요. 부산도. 인천은 그나마 조금 방어했고, 광주,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죠. 뭐 이런 데는 뭐 지방은 좀 그나마 난 것 같고, 경기도도 이제 아슬아슬하고 있어요. 네, 경기도도 아슬아슬하고 있다. 나머지는 좀 그나마 조금 난데, 서울이 진짜 거의 반토막 났다. 서울은 완벽하게 반토막이 나. 네, 그래서 지금 확보율이 1.4였는데 한 대당 면허 대수군요. 네, 면허 대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1.4. 근데 지금은 0.8로 떨어졌다. 그래서 부재 1.0 이하이기 때문에 부재 해제를 해도 이분들한테는 전혀 영향이 안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죠. 1.0 이하로 떨어졌다. 이와 같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감소는 코로나19에서 회복과 더불어 수급 불균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으로써 대도시 택시 대란을 낳은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다. 코로나19로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폭 완화에 따라 택시 수요는 탄력적으로 회복되었지만 택시 공급의 비탄력성이 결국 택시 부족 사태를 낳았다. 왜냐하면은 다른 직장 가니까 더 좋더라. 그래서 다시 돌아갈 의미가 없더라. 아마 뉴스에 그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배달하는 법인택시 기사님한테 인터뷰를 했었죠. 배달 그만두고 이제 택시 하시려 하니까 절대 안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인터뷰도 있었죠. 네, 이거는 뭐냐면은 부재를 시행한 곳과 시행하지 않는 곳의 사고율입니다. 개인 택시 사고율. 안전 때문에 그 부재를 묶는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 시행한 곳이 다 사고가 많이 납니다. 시행을 안 하는 곳이 사고가 적습니다. 퍼센트로 보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고요. 그래서 안전상 택시 부재를 안 해야 된다는 게 연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재가 있는 곳이 지금 더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택시 이건 대물이죠. 대물은 뭐 똑같은 수치고 뭐 이것도 이건 경기도네요. 경기도가 좀 쉽죠 알아보기가. 서울은 어차피 3부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부재를 시행하는 곳과 아닌 곳의 그 사고율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재 CC 지역과 미CC 지역의 사고율의 통계를 보면 미CC 지역이 CC 지역보다 사고율이 오히려 낮다. 부재가 오히려 택시 운수 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유인을 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 이는 만약 부재한다면 택시 운수 종사자가 1일 평균 근로 시간을 안전운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 범위에서 노동 공급을 조정하기 때문에 택시의 안전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이걸 또 짚고 넘어가면 뭐냐면 이것도 일반 사람 기준으로 또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48시간에 묶여 있어요. 3부제가. 그러면은 이 48시간 동안에 24시간 정도 일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부재가 없으면은 이틀에 24시간 일하던 거를 좀 줄이겠죠. 뭐 20시간에서 뭐 한 18시간을 줄이겠죠. 그쵸? 하루에 9시간만 일하던지, 원래 12시간 일하던 거를 9시간을 줄이던지, 10시간을 줄이던지, 11시간을 줄이던지, 8시간을 줄이던지, 아니면 4시간만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48시간에 묶여있기 때문에 과로를 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상 이게 더 문제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어우 너무 많다 자료가. 좀 지루하시죠? 지루해도 좀 봐주세요. 네, 여기 이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요금 제도의 개선. 택시 부재 해제 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 택시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의 반발로.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없애야 됩니다. 택시 부재는 법인 택시 게 아니에요. 택시 부재는요, 자꾸 착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요. 법인 택시 게 아닙니다. 근데 항상 법인 택시 반발로 묶여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택시 부재는 국토부 장관 및 각 시도 시장님이나 도지사 그런 분들한테 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법인 택시가 부재를 자꾸 주물딱거리면 반경 나갑니다. 진짜로. 법인 택시에도 부재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대당 운정직 비율로 1.0 이하로 구인난의 심각한 현 상황에서는 법인 택시 부재를 거의 의미가 없으며 이들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는 주간 택시 공급 증가에 민감한 반응할 수밖에 없다. 주간에 많아질까봐 지금 민감하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주간에도 택시가 없다는 게 지금 뉴스가 가끔 나오죠. 그러나 택시 부재가 해제되더라도 개인 택시 1일 총 공급 시간의 변화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 부재 해제를 해도 큰 변화가 없다. 이거는 저 포도는 분명 씌어서 맛이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법인 택시들이 지금 자세를 고쳐야 앉아야 된다.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의 반대는 수익 감소라는 측면에서 이는 택시 부재 유지가 아니라 왜곡된 요금 구조의 개선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법인 택시는 부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왜곡된 요금 구조를 개선을 해야 자기들이 나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금이 지금 낮은데 이걸 갖고 지랄을 해야지 지금 택시 부재를 푼다고 해서 반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손님도 이른다. 그래서 지금 요금이 이렇게 나왔죠. 2021년 야, 진짜 처참하다. 기본 요금 1,600원부터 시작했죠. 1,900원, 2,400원, 3,000원, 3,800원. 야, 이거 네, 이런 식으로 했고 아마 2023년이죠. 2023년 4,800원이죠. 4,800원에 131m. 네, 그리고 기본 요금 거리가 1.6km로 변환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죠. 1.6km, 131m, 그리고 30초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800원짜리는 6km 이용 시 거리 요금만 적용했을 때 6,800원이다. 거의 뭐 키로에 1,000원이다. 키로에 1,000원 정도 된다. 800원 왜 뺐냐? 요즘 또 콜 잡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하면은 요 정도 된다. 키로에 지금 1,000원에 아주 싸게 이용을 하고 있다. 누가? 국민들이. 그래서 택시 요금이 비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자, 그래서 최저임금표와 기본요금표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소득 주도 성장 맞죠? 2013년에서 2019년 때 이게 지금 최저임금이 확 뛰었죠. 확 뛰었어요. 누구 때문에 확 뛰어버렸습니다. 4,800원에서 8,350원으로 확 뛰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요금은 3,000에서 3,800원 됐죠. 그래서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이탈이 점점 가속화가 되는 거였고 아마 2013년이라고 하지만 아니 2017년? 2017년 정도에 슬슬 시동이 걸리다가 결국에는 2021년에는 지금 최저시급이 9,100원이죠. 9,100원이 넘죠. 가속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최저임금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298%, 지금은 아마 더 높게 올랐겠죠. 19년까지니까. 근데 우리 택시 기본요금은 138%다. 여기서부터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 아이고야. 근데 여기 더 심각한 거. 거리요금은 꼴랑 70% 올랐다. 최저임금이 298%뛸 동안 거리요금은 70% 정도밖에 안 올랐다. 그래서 요약 및 결론이 나왔습니다. 본 연구는 택시 부재 해제 및 개선이 필요성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안전운전 확보의 제도의 취지에 달리 형평성이 문제를 안고 있다. 부재 실시 지역과 미실시 지역의 사고율의 통계를 봤을 때 택시 부재의 해제가 오히려 택시 사고율이 감소됐다. 그래서 안전운행 확보에는 부재를 풀어야 된다. 두 번째로 택시 이용자의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지난 기간 동안 택시 공급 시간의 감소가 얼마나 심각했으며 그러니까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 택시 부재를 해제할 경우에도 여전히 택시 이용자들은 편익에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무 떨어져서 지금 부재 다 풀어도 못 태운다. 전국적인 집계 자료가 있다. 제가 방송은 안 했지만 있습니다.
뭐 수학적인 거라 여러분들 못 알아볼까봐 어차피 안 꺼냈어요. 현실적인 사례로 분석 결과 기준 연도니 2014년과 비교한 2021년의 현재 1일 택시 총 공급 시간의 감소는 최소 35만 시간에 달하며 이는 택시 공급의 감소로 택시 이용자의 편익이 그만큼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 따라서 현재의 택시 부재는 우선 문제가 되는 형평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된다. 그냥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 택시의 부재는 의미가 없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운송사업의 등에는 부재가 존재하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 택시 부재 해제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플랫폼 운송사업, 렌터카 택시는 부재가 없다. 근데 택시는 부재가 있다. 말이 안 된다. 이걸로 가야 돼요. 두 번째로 택시 이용자 편익 관점에서 더 이상 이용자 편익을 침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빨리 부재 공급을 늘려야 침해가 되지 않는다. 편익에 대해서 침해가 되지 않는다. 택시 시장의 수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택시 부재의 해제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아까 다 말했죠. 그 치킨집이 여러 개 있다가 없어지면은 사람들이 골라 먹는 것도 이제 못하고 편익이 감소된다. 그리고 그 치킨집은 그 치킨집 거리는 더 이상 치킨집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거리를 오지 않는다. 그래서 택시 시장의 수축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택시 부재를 해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자료가 나왔습니다. 뭐 굉장히 연구 자료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이 좀 많은 것도 있고 좀 정리가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가독성이 좋은 그런 건 아니라고 또 평가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자료였고 그리고 그 교통학회에서도 자료 조사한 거 있죠.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택시 부재와 탄력 요금을 동시에 진행했을 때 이 승차 대란이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야 택시 대란이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금도 문제예요. 네, 요금도 문제입니다. 근데 요금이 문제인 거는 이게 택시기사 먹고 살기 힘든 거죠. 요금은 그냥 택시기사 먹고 살기 힘든 거. 그런데 공급이 없어지는 거는 이거는 우리 시장을 깎아먹는 겁니다. 아까 분명 말씀드렸어요. 치킨집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을 깎아먹는 겁니다. 국민 편익이 안 따라주면은 시장은 깎아먹는 거예요. 근데 요금이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지 않죠. 지금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지 않는데 지네들 그 잘못된 생각으로 부재를 계속 묶어두면은 시장은 더 수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재라도 풀어서 시장을 다시 정상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나마 좀 정상으로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을 늘려서 시장을 늘려놓고 그리고 요금은 요금대로 올리게끔 놔두면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요금 올려봐야 이 시장 이 수축은 더 가속화가 될 겁니다. 부재를 해제 안 할 경우에는 그런 요약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요약이 되고 이제 아마 조만간 발표를 할 거예요. 국토부에서 할 겁니다. 원희룡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히드래곤님 우리 히드래곤님께서 10월부터 한다고 채널 A에 한번 나오셔서 추석 전에 채널 A 나와서 한번 말씀하셨죠. 아마 탄력 요금, 탄력 호출료 그리고 택시 부재 10월에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조만간 발표가 곧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티도 괜히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죠. TV랑 탄력요금제 이런 거 체크하는 거 괜히 만들어 놓은 거 아닐 겁니다. 그래요. 오늘 그 연구 용역 자료 뭐 제가 좀 가독성이 좀 안 좋게 좀 이야기했는데 뭐 이건 뭐 제가 글을 쓴 게 아니라서 아무튼 그렇고 개인택시 공제보험을 하기 싫고 사보험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 개인택시 공제보험 사고 이력이 많아 보험료 폭탄으로 인해 사보험으로 바꾸실 분들 김진영 팀장님께 연락을 하셔서 가입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사보험 이야기는 소정의 금액을 받아 유료 광고로 진행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됩니다. 다 보시고 나서 무조건 눌러주세요. 월 990원으로 후원하는 가입 버튼 있어. 무조건 누르는 건 아니지만 부탁해요.